네,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평소에 걷고 있던 도로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땅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만 해도 인천 부평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그 사진을 보니까 땅 꺼지면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결처럼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늘 압구정역 돌고 지역 땅 꺼지면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다행히 뭐 싱크홀까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부평 그 땅 꺼지면 완전히 땅이 꺼지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cm 정도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뭐 하루에 뭐 두세 군데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불안하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예, 저기가 지금 부평역 앞 그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인데 물결처럼 이렇게 휘어 있어요.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곳이 어디냐고 보니까는 그 전에 지금 지하 통로 공사를 완료했던 곳이더라고요. 네.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 그럼 공사 중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공사가 끝났을 때 또 이런 싱크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사 중에 아예 상하수도 배관 이 싱크홀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지하수든지 상하수도 배관이든지 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 중에 예. 상하수도 배관을 아예 세게 건드려 버렸으면 물이 나오니까 보수를 했을 건데 네네. 슬쩍 건드렸다는 얘기죠. 아, 모르게.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딘가 연결 부위에서는 물이 셀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돌과 모래가 섞여져서 큰 공간이 생기고 위에 차가 지나가니까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났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 공사가 끝나고 이제 대매우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대매우기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상하수 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배관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대매우기가 되면은 예. 위에 흙이 배관을 누르게 돼 버리겠죠. 그렇다 보면은 배관이 힘을 받아서 휘어버리면 예. 일부 연결 부위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 중보다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물에 의해서 공간이 형성돼서 이렇게 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조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유심하게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이 전해온 소식인데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한 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생존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들어오는 소식을 보고 저희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한 분 계속 못 찾았었는데 그 실종자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광주와 대구에서도 땅 꺼짐이 발생을 했잖아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땅 꺼짐이 부쩍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물과 관련되거든요. 근데 물은 지하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 지하수가 공사로 인해서 물길이 바뀝니다. 그러면 공간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이 형성돼서 그 위에 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힘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도요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상하수도 배관이거든요.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가 됐어요. 아. 노후화됐거나 또는 이제 작업하면서 건드렸거나 예, 예.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상하수도 배관하면 똑같은 게 아니라 상수도 배관하고 하수도 배관은 또 달라요. 네. 하수도 배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원인이. 예. 왜냐하면 하수도 배관에서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 더 빨라지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상수도 배관은 수관할 때 인입하고 인풋이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사용하는 물은 얼마가 나갔는지 중간에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이 훨씬 더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큰 원인은 상하수도 배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그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상태가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 이제 노후화로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노후화가 약 30%, 40% 정도 됩니다. 하수관이 약 40% 정도 예. 노후화가, 상수관이 한 2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하수관이 좀 더 낡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노후화가 됐죠. 네. 그래서 똑같이 설치하더라도 노후화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20년 지나면 노후화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또 관리했냐에 따라서 노후화가 달라지거든요. 예. 주변에 습기가 많다 할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 배관은 상당한 노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죠. 상하수도 배관이. 예.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를 보면 대부분 이제 대규모 공사와 인접을 해 있잖아요. 철도나 터널 같은 개발 공사가 땅꺼짐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그 충분히 연관이 있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있는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금방 오기 전에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신안산선 붕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하루에 300톤 이상의 물이 유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0톤 이상이면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물이 하루에 많을 때는 1000톤 이상도 배출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물길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게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하에는 물, 돌, 자갈 여러 것들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예. 이미 공간이 생겨서 힘의 불균형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또 위에서 힘을 작용하고 차가 네. 지나다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철도나 지하 공사 있죠. 특히 요즘은 지하 개발이 계속 활성화돼서 대심도 개발입니다. 예. 어느 정도 지하 개발에는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예. 보면 50m. 지금 서울에서도 대심도 터널 50m, 100m까지 터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어떤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 사고가 나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힘의 불균형 때문에 물길이 발생해서 그 공간이 그렇죠. 위에서 눌림으로 해서 그렇죠. 부서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봄 지나고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장마철에 비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여름철에. 그렇죠.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은 과테말라에서 2010년도에 예. 싱크홀이 깊이가 60m 되거든요. 근데 네. 3층 건물이 흔적도 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도심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그 토질의 성분이 석회질이에요. 응집력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만나면 융화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원인 중에 토질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 원인은 장마. 허리케인에 장마가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하 과잉 개발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겹치는 게 지금 장마 왔을 때하고 예. 과잉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석회질의 위험한 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마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장마가 왔을 때 배수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어떻게 물을 지금 배수가 되느냐. 평상시 때는 배수가 잘 되죠. 근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왔을 때 배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야만이 예. 지금 이런 싱크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네, 현재는 GPR,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서 지하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 깊이 이상은 탐지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GPR 하면은 뭐 그랜드, 땅에서 뭐 패츄레이팅, 탐사를 레이더로 한다. 그래서 GPR이거든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엑스레이 찍죠. 예.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어떤 간에 어떤 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간에 있으면 이상한 물질이 있으면은 어떤 주파수가 가다가 다시 반사를 해옵니다.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레이더를 주파수를 치면은 투과를 시키면은 어떤 공간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파수 가다가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튀어나오는 형상이 우리 모니터상에 있어서 예. 이걸 읽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게 2m까지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 오늘 이번 싱크홀도 한 5, 60m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3m 이상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근데 그런 성능의 이런 GPR 이 설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GPR이
인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고성능의 GPR이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10m 이상의 성능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대신 이제 비용이 비싸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가려면 좋은 장비가 있고 좋은 의사가 있잖아요. 네. 이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어떤 엔지니어가 예.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당장 이제 이런 기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이 땅꺼짐이라는 게 그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걸어가다가도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시민들이 길거리 가면서 운전하면서 뭐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심할 부분이 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좋은 건 안 나가는 게 가장 아이고, 좋죠. 안 나갈 수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또 차도 운전 안 할 수는 없죠. 네.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은 지금 싱크홀이 지금 발생하다 하면은 지금 차를 운전하면은 정말 서행을 해야 되겠죠. 예. 특히 주변에 공사장이 있었다라고 보이면 이미 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다면 신고를 하고 뭐 주변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공사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갑작스럽게 어떤 집안이 뭐 크랙이 가 있다든지 뭐 균열이 뭐 간다든지 좀 뭐 기울인다든지 갑자기 물이 뭐 솟아오른다든지 무슨 뭐 소리도 나고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건물하고 이런 뭐 도로변에 격차가 평상시보다 갑자기 더 많았다든지 예. 뭐 반대를 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징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뭐 빨리 신고하고요. 그러게요. 아. 특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재난 관련 법 어디에도 땅꺼짐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네. 또 현재로서는 땅꺼짐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피해 보상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작동을 되거든요. 그래서 압사 사고가 대형 사고 났는데 지금 재난 선포를 하려고 보니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압사 사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난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하루 정도 이제 좀 약간 정부에서도 머무르다가 그 사회 재난은 뭐가 되냐면 화재나 어떤 뭐 붕괴, 뭐 화생방 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을 사회 재난이라고 하는데 예. 압사도 사회 재난이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피해 등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재난 선포를 했거든요. 네. 재난 선포가 되면 그때 이제 중앙재택본부가 가동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예. 선포를 지금 하루 정도 약간 늦었었어요. 그때 상대. 근데 지금도 보면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되면 예. 지금 재난 선포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때도 이제 등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는 이 사회 재난에 예. 지금 도로에 싱크홀 원인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대재해법이거든요. 중대재해법에도 또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피해 보상이 되고 또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이런 과정인데 예. 공중이용시설에 도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되면은 정말 법에서 지금 사각지대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신속히 이런 법도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그 계속해서 싱크홀 얘기를 하니까 앞서 저희가 속보 전해드린 대로 신안산선 땅꺼짐 사고 붕괴 현장, 광명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사 여부겠죠. 생존 여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꼭 생존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소식을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